더 무서운 건 아이들과 영선도를 망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는 겁니다. 지난 4화에서 공개된 한경욱이 김선중에게 후보 사퇴를 회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이 계속 궁금했거든요. 김선중 이분, 마치 한경욱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였단 말이죠. 평생 교편에 서 계시다가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분이 한경욱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시장이 되면 아이들을 망칠 게 뻔하기 때문에 한경욱 당신이 시장이 되는 걸 외면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순간 한경욱도 김선중을 회유할 생각을 저문 듯 보였죠. 사실 이 장면에서 한경욱은 김선중이 자해원을 아낀다는 사실을 알고 자해원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돈으로 회유를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중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엔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기에 김선중이 한경욱을 시장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화를 보니 김선중 이분 한경욱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해븐캐피탈의 집이며 땅을 빼앗기고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돕고 있는 집단이 있었죠. 바로 쉼터입니다. 그리고 춘식 이분, 쉼터의 회장님이셨죠. 호명의 아내 오란, 그리고 범용의 여인 미경까지. 그동안은 극중 주요 인물들의 주변 인물 정도로 생각됐던 이들이 사실은 극중 매우 중요한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상당히 큰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중 역시 이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김선중의 집에 오란이 찾아가 쉼터에서 사용할 식자재를 지원받는 장면이 있었죠. 오란이 김선중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걸 보면 오란은 김선중의 제자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경욱 앞에서 당신 시장이 되는 걸 막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망칠 게 뻔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던 이유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한 아이들이 꼭 자해원 아이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해븐캐피탈에 속아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성인이 된 제자들. 어쩌면 김선중이 말한 아이들에게는 이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실, 쉼터의 정보력이 생각보다 좋아 보였거든요. 해븐캐피탈이 벌이고 있는 일에 한경욱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어느 정도 쉼터는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쉼터와 깊게 관련 있는 김선중 또한 함께 말입니다. 폭탄 배달 완료했습니다. 이왕 터뜨리는 거 볼거리가 좀 있어야 재밌지. 공개된 7화 예고편의 이 장면, 결국 한경욱이 움직였습니다. 1급 청정수였던 김선중을 더럽힐 작전, 도회장이 움직였고 그 폭탄이 바로 이 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한경욱은 이왕 터뜨리는 거 볼거리가 있을 정도로 일을 크게 키우라고 지시하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도회장과 한경욱이 김선중을 잡기 위해 일을 키우는 방법, 바로 이것 아닐까요? 지난 6화에서 쉼터에 지원된 식자재들, 원래는 자해원으로 들어가야 할 물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쉼터가 더 급한 상황이다 보니 먼저 그쪽을 보내줬던 것이죠. 그리고 도회장은 강식을 통해 오란이 몰았던 차량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오란의 뒤를 캐라고 지시했었죠. 오란이 몰았던 차량은 박춘식 회장 소유의 차량. 만약 차량 번호를 추적했다면 소유주인 박춘식, 그리고 박춘식과 연결된 쉼터의 존재까지 도회장이 알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혹시 한경욱의 지시에 따라 도회장이 일을 키우는 방법이 이것 아닐까요? 김선중이 아이들에게 가야 할 자해원 식자재를 선거기간 중 불법적으로 지시자들에게 빼돌렸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과연 김선중은 다음화에서 펼쳐질 한경욱의 추악한 덫,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화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